네, 안녕하세요. 부자노트입니다. 오늘은 용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 총 정리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용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용산이 이제 국제업무지구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인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감도를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뭐 용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다음에 보이시는 이제 용산 공원, 그러니까 거의 여의도 면적만한 공원이 이제 용산 중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진짜 뭐 국가급 단위의 개발 계획들이 이제 용산에 몰려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2040이라고 서울시에서 이제 몇 년 단위로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향후 어떻게 서울시를 개발할 건지 개발 계획을 이렇게 올리는데, 2040에서는 이제 용산이 이제 중심에서 광역 중심이죠. 그래서 서울 종로, 광화문 이쪽에 서울 도심과 여의도, 그리고 강남 새 업무지구의 가운데 딱 정가운데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이제 광역 중심으로서 교통편으로 이 세 지역을 잇는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입지적으로도 매우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매우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용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지역이냐, 용산을 보면 이렇게 지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서울역 근처부터 효창공원, 그 다음에 이제 원효로 쪽, 서부이촌동, 동부이촌동, 한남 뉴타운,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경리단길, 후암동까지 이렇게 용산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용산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서울역이 있는 용산 북쪽, 그리고 한강이 있는 남쪽, 그 다음에 이제 효창공원 쪽이 있는 서쪽, 그 다음에 이제 나인원 한남, 이렇게 한남 뉴타운이 들어가는 동쪽, 이렇게 나눠봤을 때 북쪽에서 남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으로 갈수록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지적인 가치로. 그리고 향후에 이제 국제업무지구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메인 도로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이제 요 원효로랑 청파로인데, 그리고 현재는 이미 용산 국제업무지구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하이브 사옥이나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가면서 이미 좋아진 한강대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도로들이 이제 강남의 테헤란로나 뭐 도산대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원효 청파로 이쪽 도로보다는 한강로 쪽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효 청파로 쪽도 좋아지긴 하겠지만 요 입지 가치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해 보면 북에서 남으로, 서에서 동으로, 그리고 원효로 쪽보다는 한강로 쪽이 좀 좋다. 요거 지워서 깔끔하게 보면은 일단 심플하게 여기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갈수록 입지 가치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용산에서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 서계 청파, 후암동, 그리고 해방촌 이태원동, 한남동, 동부이촌동, 그리고 한강로동, 서부이촌동, 그리고 효창공원, 효창동, 이제 원효로 이쪽, 이렇게 해서 8권역으로 나눠서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계청파부터 알아보시면, 서계청파는 입지가 매우 좋아요. 뭐 아까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이제 한강 쪽이 더 좋긴 하지만 서계 청파도 입지적으로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입지 대비 되게 현재 모습이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역이랑 바로 맞붙어 있는 게 서계 청파 지역인데, 서울역이 이제 뭐 향후에 신분당선도 들어올 거고 GTX B 노선이나 GTX A 노선도 들어가고, 그래서 교통편이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이런 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서계 청파동 요 내부는 언덕도 심하고 이제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노후도가 심하다. 그래서 전 시장님 당시에는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뭐 벽화라든지 뭐 계단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면서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저는 그런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정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 뭐 과거에도 특별 계획구역으로 다 지정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속통합 계획으로 많은 곳들이 지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계청파의 이제 만리제길이나 원효청파 요 도로 쪽에는 오피스들이 들어갈 거예요. 정비하면서 남은 공간들 오피스가 들어갈 거고, 요 내부에는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지를 짓는
방향으로 이제 정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용산구는 아니지만 이제 공덕 쪽에 이제, 그리고 공덕 이제 요번에 이제 분양할 예정인 공덕자이가 분양할 예정이고, 그래서 서계청파부터 시작해서 말레제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주거 벨트를 연결한다. 이런 식으로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요 원효청파 대로변에는 남은 공간에 오피스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지도에서 조금 잘렸지만 여기 북쪽에서도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해서 이제 강북에 코엑스를 짓는 사업이 이제 올해 착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또 서소문호라든지 서울역 일대 또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와 요 대로변에 이제 오피스들이 들어가면 더 강화되고 배후의 주거지까지 이제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이쪽 이제 제 1호 선도 사업으로 이제 철도 지하화가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지하화되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면 서계청파도 되게 좋아질 곳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볼 게 후암동이에요. 후암동은 서계청파랑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효 청파 쪽보다는 이제 한강로 쪽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강로를 따라서 이제 후암동 쪽은 이쪽도 이렇게 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고, 특별계획구역으로서 이제 이쪽 남영동 특별계획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피스를 짓는 사업이 있을 거고, 밑에 캠프킴 부지도 업무 시설이 들어올 거고, 후암동을 개발하면서 똑같이 서계청파처럼 대로변은 지금도 오피스 시설이 있지만 오피스 시설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요 배후로는 주거지, 후암동 정비 사업을 한다. 그리고 공공 재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간으로 바꿀 건지 뭐지 그거는 향후에 나오겠지만, 쪽방촌도 이제 개발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후암동을 볼 때 여기가 서후암, 이제 동후암동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상대적으로 동후암동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제 남산에 맞붙어 있는 지역이라 고도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도 제한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 있어서 서후암동보다는 불리한데, 그래도 동후암동도 이제 최근에 고도 제한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향후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동후암동도 똑같이 서후암동처럼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고도 제한 완화에 따라서 이제 지금 뭐 저희가 해방촌이라고 부르는 용산 2가 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좋아지고 도로변에는 이제 오피스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이제 용산공원이 개발되면 이쪽에 이제 남산까지 해서 녹색 벨트를 만들려는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녹지로 만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요 서암동에 용적률을 줘서 거기 입주권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한번 무산이 됐죠. 무산이 됐는데 이제 다시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면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서암동 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제 녹지로 바뀌어서 용산공원에서 남산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 요게 이제 후암동의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볼 게 해방촌이랑 이태원동. 이쪽은 서계청파나 후암동에 비해서는 정비 사업보다는 기존에 이제 해방촌이라든지 경리단길이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뭐 한남동 이렇게 해가지고 상권으로 좀 더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신흥시장에 있는 해방촌 상권,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해방촌 쪽이 좀 더 상권이 좋아진 것 같아요. 경리단길이 과거에는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제 좀 쇠퇴를 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용산공원이 이제 개방을 하면 해방촌도 더 좋아질 것 같고, 경리단길도 지금은 좀 쇠퇴했지만 다시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권이 있고, 상권이 있는 이태원동 상권도 이제 용산공원 개장에 따라서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밑에 남쪽으로는 이제 뉴타운이 계속 이제 정비 사업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상권들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나인원 한남 고급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쪽도 이제 상권이 매우 좋아졌죠. 힙한 상권이 됐는데, 이렇게 해방촌이나 이태원동 쪽은 이렇게 상권 쪽으로 좀 더 유명하다. 그리고 용산 공원 개방이 되면 좀 더 상권적으로 더 좋아질 지역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노후화가 안 된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노후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동 2가도 고도 제한 완화에 있어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신속 통합 추진 계획이 있는 이태원동 이쪽도 이제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태원 주공이나 남산 대림도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계속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방촌이나 이태원동 일대는 상권으로도 유명하지만 정비 사업도 하고 있다. 그리고 용산공원이 개방하면, 그리고 한남 뉴타운이 이제 조성이 되면 될수록 상권적으로 좀 더 좋아질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너무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상권이 너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뉴타운을 하지 말자 이래서 해제가 됐다가, 그러면서 이제 대로변의 상가 쪽은 빼고 다시 하자. 어쨌든 노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이런 이제 1구역이 이제 이태원역에 붙어 있고, 그 옆에 보광초 있는 쪽으로 2구역, 그리고 가장 속도가 빠른 3구역, 그 다음에 4구역, 5구역, 이렇게 해서 이제 대규모 재개발이 들어가는 게 한남동이고 한남 뉴타운이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재개발뿐만 아니라 부촌의 이미지를 유지할 것 같아요. 이제 나인원 한남도 그렇고 한남 더일도 그렇고 고급 주거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테라스 하우스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남동은 계속 고급 주거지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 유엔사 부지나 수성구 부지는 이제 용산공원을 바로 조망할 수 있는 아주 고급 주거지로 또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청아 아파트도 이제 재건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남동은 완전 고급 주거지 느낌으로 이제 개발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남대교를 통해서 이제 차량으로만 강남 접근성이 좋았는데, 이제 신사까지 연결된 신분당선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쭉 용산역까지 갈 거고, 이쪽에 동빙구역이 들어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도 교통편도 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이촌동이죠. 동부이촌동은 이렇게 가운데 도로를 두고 위아래로 보시면 되는데, 남쪽에는 뭐 지금 이제 68층 뭐 이렇게 정비사업 관리 처분이나 이주를 앞두고 있는 한강 맨션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 단지들이 있죠. 뭐 삼익, 왕궁. 그리고 과거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첼리투스. 근데 이제 향후에 정비 사업이 되면은 한강 맨션 재건축한 걸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한강 남쪽으로는 재건축, 그리고 위쪽으로는 리모델링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한강을 길게 끼고 있는 주거 지역이죠. 그래서 한남 뉴타운도 고급 주거지가 될 거지만, 저는 과거도 부촌이었고 지금은 노후화로 좀 그런 인기가 좀 줄었지만, 이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되면 다시 한번 부촌의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남쪽으로 한강을 이렇게 길게 끼고 있고, 뭐 제가 뭐 그런 지리 그런 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용산공원을 넓게 끼고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한남 뉴타운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 입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집만 노후화 됐을 뿐인데, 이런 게 정비 사업이 되면 다시 부촌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로랑 서부인천동을 간단히 보면, 서부인천동은 이쪽이죠. 이쪽 용산국제무지구 끼고 있는 곳인데, 과거에는 용산국제무지구 개발하면서 이쪽까지 이제 수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쉽지 않죠. 그런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개발을 용적률이나 이런 사업성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림이나 한강 성원 아파트가 이제 좀 한강을 막는 병풍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사업성을 유도해서 개발이 될 거고, 좀 국제무지구랑 연계를 해서 이제 한강으로 이제 진출입이 편한 이런 곳들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제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한강로 이제 지금 메인이죠. 용산에 어떻게 보면 메인 도로인데, 이쪽은 진짜 강남의 테헤란로 같이 변하지 않을까. 지금도 많이 바뀌었지만 더 바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파트 지구로 지정됐는데 이쪽도 그렇고, 빗물 펌프장이 있거든요. 이쪽에. 이쪽뿐만 아니라 신용산역 부측 이제 재개발 구역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층 주상복합 지역들, 그리고 이미 이렇게 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있고, 뭐 아모레퍼시피, 하이브 이렇게 업무 시설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오피스동을 이제 대로변으로 다 짓는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한강로 일대로는 고층 주상복합, 뭐 업무 시설이 쭉 이어선 테헤란로 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분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아세아 아파트, 부영이 이제 짓죠.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착공을 할 건데, 이쪽에는 임대가 없습니다. 임대 그 분량을 이제 지금 용산공원 내부에 거주하는 이제 미군 뭐 대사 직원들이 이제 거주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살고, 나머지 이제 거의 800세대가 넘는 많은 물량이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쪽도 메인이다, 테헤란로처럼 변할 거다. 그리고 용산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분당선이 쭉 와서 이제 용산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교통편도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진다. 그리고 대로변은 이제 테헤란로처럼 고층 주상복합 업무시설이 질비한 곳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창 원효로 쪽. 제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면 요쪽 원효로 이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가장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한강로 쪽이 메인이긴 해요. 한강로 쪽이 메인이긴 한데 지금 모습이나 가격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저렴하지만 노후화된 상황에서 국제업무지구가 되면 똑같이 영향을 받고 개발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낮은 가격이 거의 한강로 쪽을 따라가면서 수익적으로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최대 수혜 지역으로 보는데 이쪽도 지금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으로 이쪽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상가도 개발되면서 저층부에는 상권, 업무시설, 고층에는 주상복합이 들어갈 거고 뭐 효창공원 요쪽도 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요 용문동 쪽도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로 뭔가 보면 비슷하죠. 이제 한강로처럼 이제 업무시설과 고층 주상복합, 고급 주거시설로 정비사업이 되는 그래서 향후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점차 따라가면서 평당가나 이런 걸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최대 수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바퀴 서계 청파부터 시작해서 돌면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에 맞춰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용산은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용산은 강남처럼 강남보다 뭐 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힘들 수도 있지만 강남만큼이나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을 간단하게 제 걸 들어보시고 임장을 한 군데씩 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임장을 가보시고 그리고 이제 괜찮은 매물이 있다면 또 점을 찍어 놓는 게 미래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용산에 대해서는 꼭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용산 지역 분석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